정치부 현장 기자들이 분석해드리는 대선 설명서 이어가겠습니다. 전해드린 것처럼 국민의힘의 후보 단일화가 마무리됐고 내일부터 22일 동안 공식 선거 운동에 돌입합니다. 국민의힘은 단일화 혼란을 어떻게 수습할지 그리고 민주당의 대선 전략은 무엇인지 이채림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상황부터 좀 돌이켜보죠. 국민의힘 당원들은 단일화에 대한 요구가 컸는데 후보 교체는 부결시켰습니다. 네. 어떤 의미라고 봐야 될까요? 네, 당 지도부가 모두 잠든 새벽에 이 단일화 절차를 밀어붙인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그제 김문수 후보가 법원에 낸 두 건의 가처분 신청이 모두 기각되고 당원의 87%가 후보 등록 전에 단일화에 찬성하면서 지도부로서는 후보 교체의 명분은 가진 게 사실입니다. 다만 어제 새벽에 한덕수 후보가 입당하고 단 1시간 동안 후보 등록을 받았는데 말 그대로 당원들 입장에선 자고 일어나니까 후보가 바뀐 건데 이걸 보고 여론이 좀 돌아선 걸로 보입니다. 여기에 경쟁자였던 다른 경선 후보들까지 일제히 절차의 문제를 지적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결국 당심은 승리를 위해 단일화가 필요하긴 하지만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할 수는 없다. 이거였던 겁니다. 결국 당원들이 단일화를 마무리한 셈이 된 거죠. 근데 친한계 의원들에서는 입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긴 하는데 확실히 당내 반발 목소리는 조금 잦아든 것 같아요. 네, 이 가정적인 설명이긴 합니다만 만약에 어제 당원 투표에서 후보 교체가 의결돼서 한덕수 후보로 최종 교체가 됐다면 이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반발 목소리 한동안 계속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김 후보로 단일화 문제가 일단락되면서 오히려 당내 갈등을 상황을 수습하는 데는 도움이 된 측면도 있다는 겁니다. 당원들의 결정이다 보니까 한덕수 후보도 바로 수긍했고 김 후보를 만나서 돕겠다고 하면서 이 두 후보 간의 문제도 최종적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예. 김 후보가 오늘 의원총회에 참석해서 사과를 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네, 김 후보가 대선을 치러야 하는 당사자죠. 그래서 누구보다 당내 화합이 급선무다 이런 판단을 한 걸로 보입니다. 오늘 오후에 첫 선대위 회의도 열었는데 안철수, 나경원 의원과 양향자 전 의원까지 경선 경쟁자들이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은 것도 주목이 됐습니다. 현직 지자체장과 한동훈 전 대표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모두 선대위에 모은 셈인데요. 오늘 한 전 대표는 김 후보를 향해서 즉각적인 단일화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사과해라 이렇게 요구했는데 김 후보가 포괄적인 사과와 함께 큰 절을 한 것도 이걸 의식한 걸로 풀이가 됩니다. 예. 민주당으로선 싸워야 할 상대가 하루 만에 바뀐 셈이 된 건데 네. 당장 오늘 화살을 김문수 후보에게 돌리더군요. 네, 민주당은 어저께 한덕수 후보에 대한 검증은 땅에서 시작한다면서 배우자 소유의 토지 특혜 의혹을 제기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은 하루 만에 김 후보의 망언록이라면서 공세에 나섰는데 향후 김 후보의 과거 발언들을 중심으로 소위 극우 프레임으로 공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자, 내일부터 이제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정말 치열한 정말 어떤 일이 또 벌어질지 모를 그런 20여일이 될 것 같은데 남은 어떤 절차들은 뭐가 있습니까? 네, 일단 선관위에 오늘까지 무소속 후보 2명을 포함해서 총 7명의 후보가 대선 후보로 등록을 한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지난 대선 때 14명이 출마했던 것과 비교하면 좀 적은 규모인데요.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내일 오전 10시 광화문에서 출정식을 갖고 김문수 후보는 아직 일정이 나오진 않았지만 지방을 찾을 걸로 보이고요.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여수 산업단지에서 첫 일정을 시작을 합니다. 이 투표 시작 사실상 일주일 뒤부터인데요. 재외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재외 투표는 오는 20일부터 시작이 되고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사전 투표가 진행이 됩니다. 선관위 초청 TV 토론회도 3번 예정이 돼 있는데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이렇게 세 후보가 참석을 할 전망입니다. 예. 자, 현재까지는 3파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채림 기자, 잘 들었습니다.